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 G712LU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도에 가장 히트를 친 17인치 게이밍 노트북 G731GU의 후속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출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역대급으로 요청이 많았던 제품입니다. 왜 런칭을 안 하냐, 이 제품은 언제 출시하냐, 뭐 출시할 생각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시를 했고요. 이 모델은 10세대 i7 제품입니다.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는지 사양부터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정확한 모델명은 ROG 스트릭스 G17 G712LU EV019입니다. 인텔의 10세대 i7 10750H의 CPU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는 DDR4 16GB 1개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며 1개의 여분 슬롯을 지원합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60 Ti가 장착이 되어 있고, SSD는 512GB의 NVMe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 랜 카드는 전작보다 업그레이드된 와이파이 6 규격의 AX201 칩셋이 탑재되어 있고요. 모니터는 17.3인치의 NTSC 72%, 밝기 300니트에 144Hz 주사율을 가진 광시야각 패널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66W가 장착이 되어 있고, 무게는 2.85kg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51만 9천원입니다.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CPU는 10세대 i7 10750H가 장착이 되어 있고, 메모리는 16GB, 그래픽카드는 GTX 1660 Ti, SSD 512, 그리고 17인치를 가지고 있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731GU EV010과 거의 동일한 사양의 CPU만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CPU가 바뀌면서 이제 3200MHz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메인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키보드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좀 디테일한 것들이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키보드를 살펴보면 모양은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팜레스트 쪽에 ROG 프린팅이 들어간 거 이외에는 외관만 보셨을 때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라이트가 들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RGB로 레인보우 스타일로 들어오죠. LED가 좌측부터 우측까지 총 4가지 색상의 구간으로 구성이 된 포존 RG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확인해 보시면 전체 풀샷으로 봤을 때는 얼핏 보면 전혀 바뀐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히트파이프의 구성도 전작인 G731GU와 외형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스토리지 확장부입니다. 원래 2.5인치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NVMe 추가 슬롯이 생겼습니다. 원래 장착되어 있던 NVMe 1개를 제외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개의 슬롯이 생겨서 확장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라고 보면 스토리지 확장 부분입니다. SSD가 2개를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G731GU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인치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확장 슬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잘 쓰지 않는 추세예요. SSD의 금액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속도가 좀 느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음에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하드디스크 회전하는 소리가 좀 들린다, 그게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의 슬롯을 아예 빼버리고 NVMe를 2개를 더 꼽을 수 있도록 총 3개를 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 슬롯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키보드 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G731GU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서 우측까지 RGB로 바뀌기는 하지만 원존 LED라 그래서 동일한 색깔로 그냥 이제 색깔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좌측에서 우측까지 포존 RGB라고 보통 저희가 부릅니다. 이쪽에서 이쪽까지 4가지의 존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레인보우 키보드죠. 빨간색에서부터 보라색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G731GU는 이제 실제로 스카 모델이죠. 스카 한 단계 더 높은 스카 모델만 그렇게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요번에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이제 한 단계 상위급처럼 보이는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RGB로 바뀌는 것보다는 포전으로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조금 이제 지금 말하는 LED 감성, RGB 감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면 사실은 거의 변한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9세대 9750H랑 10세대 10750H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능의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제품은 성능 개선이 있는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했는가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CPU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터보 모드로 설정을 하고 노트북 스탠드에 제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구동하면서 온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구동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 온도를 보시면 70도 정도에서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칠 때까지 전력이 전혀 떨어지지를 않고 계속 80W 후반대를 유지하면서 스로틀링이 걸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PU 클럭도 4.19GHz를 유지하고 있고요. 점수는 최고 3235점까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보시면 CPU 온도는 최고 90도를 찍었고요. 클럭은 4.2GHz에서 스로틀링 없이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피직스 스코어가 17,199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때의 온도 변화도 그래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란색의 그래프가 CPU 온도죠. CPU 테스트에서도 78도, 콤바인 테스트에서 82도로 사실상 굉장히 안정적인 온도를 보여줬고요. 아마도 리퀴드 서멀의 효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G731GU와 비교해서 그래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시네벤치 점수는 G731GU EV010이 3043점을 기록했고요. G712LU EV019는 3235점을 기록했습니다. 7%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점수는 사실 차이가 조금 많이 났습니다. G731GU EV010이 15709점이 나왔었고요. 약 15%의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네벤치랑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성능 향상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한 8%에서 9%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고,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피직스 점수만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두 가지의 성능 향상 폭이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한 8% 정도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게 사실은 단기간 테스트죠. 그리고 CPU에만 굉장히 과부하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8% 정도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까 온도를 보셨으면 조금 이제 지금 731GU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내 거보다 온도가 조금 낮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4.2GHz의 고클럭을 유지를 하면서도 90도 정도 수준까지 해서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로틀링 구간이 아예 없어졌죠. 9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이렇게 시네벤치를 돌리면 무조건 스로틀링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스로틀링 없이 4.19GHz, 그러니까 4.2GHz죠. 4.2GHz를 끝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커 같은 경우에 쭉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길게 하다 보니까 스로틀링 구간이 없어져 버리면 이렇게 좀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봤을 때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측정했을 때는 온도가 78도에서 82도 정도 수준까지로 CPU가 거의 그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해서 할 때도 이제 한 85도 정도 수준 이하로 계속해서 쾌적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9세대랑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CPU만 놓고 본다면 10세대 CPU가 발열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소스 같은 경우에는 ROG 모델에 대부분 이제 리퀴드 서머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온도가 사실은 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쿨링 구조가 개선이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이제 리퀴드 서멀도 쿨링 구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스로틀링 구간도 없어지고 발열 제어가 조금 더 잘 되니까 전반적으로 성능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731GU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이 제품 정말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는데 혹시 지금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모델이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후속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리퀴드 서머를 사용을 했는 부분 때문에 조금 ROG 제품들은 지금 또 시장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